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를 다시 온시키는 서울리온의 최송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저희 피부과에 많이 찾아주시는 원인인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 겨울이 이럴 때 좀 숨기고 있으셨다가 여름 되면은 샌들 신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이 병원을 찾아오시거든요.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많이 얘기해 드릴게요. 무좀은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곰팡이에 감염돼 생기시는 질환이신데, 특히나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장기간 습기에 노출되시거나 작은 신발을 많이 신는 경우에 생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하라든가 꽉 끼는 신발을 오랫동안 신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성 무좀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손톱 무좀은 사실 손에는 뭘 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는 적지만, 이제 발톱 무좀 있으시기 때문에 옮아가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손발톱 무좀은 가장 초기에는 색깔이 변색됐다고 많이 찾아오세요. 흔하게는 하얗게, 노랗게, 초록색으로, 갈색으로,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시는데, 색깔이 변하시는 게 가장 초기 증상이시고, 좀 더 심해지시면은 발톱이 두꺼워지시거나 갈라지시거나 쪼개지시거나 부러지거나 변형되거나 휘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발톱 무좀 치료 방법에는 먹는 약, 바르는 약, 무좀 레이저 치료가 가능하신데요. 가장 확실하게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치료를 다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무좀 레이저가 아직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실비 적용을 위해서는 먹는 약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레이저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바르는 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요, 바르는 약은 무좀균을 죽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피부에 묻게 됐을 경우에는 접촉표비염이나 이런 자극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무좀균이 있는 부분, 손톱이나 발톱에만 바르셔야 되시고요.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중간중간 간 기능 검사 같은 혈액 검사를 좀 진행하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시고요. 발톱 무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임산부도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레이저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고 효과도 좋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 주셔야 되시고요. 아직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실비보험 있으신 경우가 좋으실 거예요. 무좀 레이저인 오니코 레이저는 두 가지 파장이 나오는 레이저인데요. 하나는 이제 무좀균, 곰팡이를 사멸시키는 파장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발톱이 예쁘게 자라게 하는 레이저 파장이 나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무좀 레이저는 무좀균을 죽이는 파장만 있었고 좀 많이 아팠습니다. 뜨거웠었고 연기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 나온 이제 오니코 레이저는 아픈 거 전혀 없으시고 뜨거운 것도 아예 없으시고 받으시는 내내 거의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느낌도 없고 편안한 레이저인데도 특별히 불편한 거 없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손발톱 무좀으로 고통받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저는 한 번 하실 때 보통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레이저든 다른 치료든 치료 기간은 상태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요. 심한 무좀, 특히나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워낙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꼭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고요. 통증이나 불편감 없는 레이저 치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발톱 무좀은 이제 무좀 곰팡이균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좀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무좀균들은 덥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우나나 찜질방, 수영장 같이 맨발로 이용하시는 환경에서 좀 감염이 많이 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긴 한데, 여름철에 그런 시설 이용 안 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용을 하시더라도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시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로 자르시는 게 좋으시고요. 특히 발톱을 너무 짧게 깎으시거나 끝을 둥글려 깎으시면 무좀균이 감염된 상태에서는 휠 수가 있어서 내성발톱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발톱을 적당한 길이로 기르시고 일자로 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이랑 약국에서 나오는 약이 다르죠. 무좀 약도 차이점이 있을까요? 병원 약과 약국약이 다른 건 무좀약뿐만 아니라 다른 약도 다 마찬가지인데, 약국에서 파는 약은 일반 약이라고 하죠. 굳이 처방전이 없어도 사실 수 있는 약이시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효과도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처방해드린 약은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던 약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사항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효과도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 사실 약국 가시면은 무좀약이 많이 약국에도 있어요. 일반 약이 많이 있는데 아주 초기에는 사실 그 약들도 효과가
괜찮으시지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기를 넘어서 오시기 때문에 약국약으로 많이 해보시다가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급적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피부가 다시 온하는 그날까지 서울 리온의 최송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